자, 세도 정치 볼게요. 세도 정치는 19세기 때 이제 순조에서 철종까지의 정치, 3대 거의 90년도의 정치를 이제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이 세도 정치의 특징은 종전에 이제 일당 독재 있죠. 노동 중심의 일당 독재도 붕괴하고, 그 노동 안에서도 몇 개 가문에 의해서 이제 하는 일본 독재. 그래서 완전히 분당 정치가 이제 끝나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앞에 이제 탄평 정치기 때 중앙집권 정책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집권 정책을 뭐냐면 매개도에서 그다음 각 지방의 수타를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이 탄평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 정책이 세도 정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도 정치의 배경을 보면, 자, 정주사후 정치세력과의 균형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중심 역할을 했던 왕이 그 역할을 못하죠. 어린 왕이거나 무능한 왕이거나 그런 왕들이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적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유럽 가문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파탄을 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세도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도 정치 일당 정제마도 거부하고 특정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이제 발을 하고요. 그래서 세도 정치가의 특성을 보면 정권 장악의 정당성을 국왕이나 왕실의 권위를 바탕. 그러니까 그 당시 국왕과 왕실은 완전히 권력을 이제 상실했어요. 실제 권력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세도 정치가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럼 자기들이 왕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무슨 국가예요? 성리학적 국가죠. 명분이 없잖아.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신들이 몇 개 가문도 연합을 해놓고 정치를 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도 정치기 때 권력 구조를 좀 볼게요. 세도 정치의 권력 구조는 어딜까요? 비변사죠. 예, 그래서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권력이 집중됐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비변사들이 이제 점점 이제 권한이 커지잖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세도 정치기에 들어가면 비변사가 뭐까지 장악하냐면 지방수령의 임명권까지 장악해요. 그래서 지방수령을 임명할 때는 이 비변사 당상들의 권한이 영향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비변사의 어떤 당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방수령관들이 임명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 권력, 비변사 당사자들, 주로 세도정치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지방관을 임명을 해. 그럼 지방관들은 돈을 바쳤으니까 본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향리를 동원해갖고 직접 수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작부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작부제는, 뭐예요? 양반들을 이제 매개를 갖고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인데, 그거조차도 없어지고, 자기가 직접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직접 징수제도 이제 바뀌게 되면서 수령과 향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가 많게 되고 그 과정에 삼전의 문란들이 일어나고 밀란이 폭발돼 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도 정치의 어떤 정치기에 보죠. 예. 세도 정치의 정치를 보면 먼저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순조죠. 순조는 이제 초창기 때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정승왕후가 수원청정이야. 이 수원청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 그러니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뭐죠? 수영을 치고 발을 치고 정치를 하는 형태가 수원청정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수원청정은 언제 때였냐면 고려의 이제 고구려의 태종왕이었던 부여태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왕후라고 해갖고 이제 세조의 성능 때 정치 수원청정 있죠. 예,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가 했던 수원청정인데 원래 초창기 때는 수원청정을 안 했어. 당종 때는. 당종 때 어린왕이 즉위했잖아요. 근데 이 어린왕이 즉위하니까 수원청정을 안 하니까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이게 왕실의 큰 어른이 이렇게 수원청정을 하면 감히 그 밑에 있는 종실 세력들이 쿠데타를 못 일으켜. 그래서 이제 성종 이후부터 그게 정착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정승왕은 누구의 부인이죠? 영조의 계비죠. 영조의 계비. 그래갖고 이제 영조가 60살 때, 정승왕과 16살인가 17살 때 결혼했어요. 거의 할아버지 뻔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승왕후가 이제 그때 젊었으니까,
그때 이제 순조 때까지 이렇게 살아 있었죠. 그래서 대항대비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순천촌 해갖고 그 정권을 장악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정승왕후 집안이 누구하고 관련돼 있냐면 노론벽파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벽파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장각 출신들, 그러니까 노론 시파들을 축출하죠. 그걸 이용한 정치적 사건이 뭐냐면 신유박해요. 이 신유박해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천주교 탄압 사건인데 이걸 이용해갖고 많은 이제 규장각 출신의 이제 뭐냐면 시파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세력이 뭐냐면 정양원 같은 정양종 이런 형제들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믿었다 해가지고 이제 강제 유배하고 혹상도 유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장영을 이제 확보하고 훈련도감을 정상화시켰다. 네. 그래서 그 훈련도감을 정상화시켰다는 의미는 노론의 군사적 기반을 뭐냐면 확대시켰다,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정승왕후가 이제 그 뭐냐면 다음에 순조가 20세가 되면서 이제 순조의 친정기로 돌아가죠. 친정기로 돌아가면서 친정기가 아니라 정조가 훔쳤네. 친정기인데 자 순조의 친정기 때는 순조의 장인 김조선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김조선은 좀 약간 특이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규장각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정조 때 그 규장각 그 젊은 관리로서 이제 뭐냐면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또 그 순조 때 그 세도 정치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안동 김씨는 계속 역대 이제 뭐냐면 그 세도 정치가로서 군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박남박씨나 풍양조 씨와 이제 협력해서 이제 정국을 주도했다. 그다음 1801년에 그 신유박해 그 밑에 벽파가 주도한 신유박해 이제 의미 좀 기억을 해주신데 내부적으로 남인 소론 노론 시파에 대한 벽파의 정치적 공세면서 각종 밀란의 공포 정치 대응.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 보면 천주교를 앞세운 서양 세력의 침투에 대한 경계. 그래서 항사로 백서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신도 항사영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무력을 동원하도록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보기에는 뭐예요? 백서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하거나 기름을 이제 부어놓으면 뭐죠?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 사건은 이제 항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항사형 백서 사건은 그 천주교 외세에 의존한 거죠. 천주교 세력이. 그래갖고 이제 반국가적 행위로 이것 때문에 천주교의 바퀴가 더 가혹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신유박해 이후에요. 이거는 배경보다 전보다 이후에 그 신유박해 이후에 그걸 SOS를 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신유박해 내용 중에 보면 각종 밀란에서 이제 제가 각종 밀란으로 적어놨는데 거기에 한국 통론을 읽으면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홍경래 난인가? 홍경래 난의 배경 일어나니까 그 대응 차원에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 신유박해는 몇 년에 일어났죠? 1801년에 일어났죠? 근데 홍경래 난은 그 10년 후에 일어난 거야. 1811년.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배경이. 그래서 요게 좀 통론이 있는데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냥 각종 밀란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그 노론 시파에 대한 벽파의 정치적 공세인데 천주교 박해를 이용했다 보시면 돼요. 시파가 안에 남인 세력들이 이제 천주교와 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일단 이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순조가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국정을 주도하려고 했지만 이 개혁세를 부시한 거야. 그리고 순종은 아예 정치를 포기할 뻔이죠. 그 누구한테 맡겨? 자기 세자였던 호명세자가 맡기는데 호명세자가 이제 대청정하면서 그 뭐냐면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 개혁 정책을 했어요. 악을 통해 음악을 통해서 개혁 정책 시도를 했죠. 근데 2년 만에 급살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개혁이다. 망쳐주심의 개혁이다. 뭐 댕성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호명세자 개혁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젊은 나이로.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종 때 보죠. 현종 때 잠깐 이제 외척 세력이 바뀌죠. 어떤 세력으로? 풍양조씨로 바뀌죠. 풍양조씨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현종 때 이제 그 현종이 즉위하니까 이제 현종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조만영이에요. 조만영인데 그게 이제 풍양조씨의 그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현종 때 있었고, 현종 때는 신파보다는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다시. 그래서 기해박해가 이제 이때 일어났죠. 기해박해. 그래서 되게 벽파가 즉위할 때는 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언급한 신유박해나 뭐 기해박해나 그 벽파들이 이제 주도했던 건데, 왜냐면 이걸 통해서 신파들을 견제하려는 거죠. 신파들을. 자, 그 다음 철종대 같은 경우는 안동 김씨, 또 김문근이 권력을 장악해갖고 이제 했는데, 철종은 이제 그 뭐냐면, 원래는 저쪽 그 강화도에, 쫓겨난 그 왕족이었죠? 그러다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 세웠던 사람인데, 그 철종의 이제 그 왕비가 김문근의 딸이야. 그래서 김문근이 안동 김씨가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철종 때 그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요때 이제 밀란이 곳곳에 일어났죠. 철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진주 밀란이다. 그래서 박규수의 건의를 받고, 그 당시 이제 뭘 설치하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밀란을 이제 수습하려고 했지만, 미흡치에 끝났다. 이런 삼정 밀란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철종 때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신해통공이 폐지됐죠? 신해통공. 그렇죠. 철종도 정치하다가 뭐 젊었을 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이죠. 고종.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건 뒤에 흥성대원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세도정치 폐단을 보자. 일단 그 세도정치가들 이제 세도정치가 중에 김조선 이런 그 사람들은 그 원래는 개혁 세력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 정치의 어떤 의지가 상실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 19세기 때, 그 상파화폐 경제가 계속 발달되면서 이제 서울 중심의 도시의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서울 지역에 있었던 경화 사족들. 경화 사족이라고 하는데, 경화 사족들은 이제, 뭐냐면, 그 경화는 뭐예요? 서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족인데, 이들은 뭐냐면, 그 세력가들이야. 노동 세력 중에 권력을 장악하는 세력가들이죠. 이들이 이제 거기에 살다 보니까 지방이 잘 안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그 서울은 살기 좋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 같은 거와 지방이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그게 평양이야, 일종의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빠져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 의지가 뭐야? 상실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받아들인 학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고중학을 받아들여. 고중학. 첫나올 때. 근데 이 고중학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현실 개혁 의지가 없죠, 별로. 그냥 학문의 학문이잖아. 그래서 그냥 비석이나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서적이나 탐구하고, 그냥 경세적 성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 의지의 어떤 그 상식과 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정권이 이제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참여를 못 시키죠. 배제시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보면 뭐 여러 가문 출신도 있는데 높은 간직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의정부 당상이나 비변사 당상에 올라오면 몇 개 가문들이 독점을 해요. 물론 이제 세도정치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왜냐면 과거 시험이 제대로 안 됐거든. 뭐 부정표하고 이름만 적으면 뭐 불려오고,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여러 과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 당상이나 의정부의 나중에 그 비변사 당상 의정부의 높은 간직들은 다 누가 차지했죠? 상당수가 특정 과목 몇 개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정치력을 배제했다. 그리고 사회통합에 실패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제야세력이나 상인, 분홍 이들을 통치 집단으로 표속되지 못했다는 거. 수탈대상으로만 인식했고, 그래서 그 당시 요부민조차도 그 수탈대상 인식하면서 밀란에 물론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만 밀란 그 전 단계까지 참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정치기관 문란, 그래서 매간 매직, 아까 말한 것처럼 비변사가 연결돼 있죠. 비변사가 지방 수령 인사권까지 장악하다 보니까 돈을 받고 이제 매간 매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 수령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탄평 정치 때 중앙 집권화의 어떤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사의 절대적으로 이제 절대권 행사예요. 그래서 수령과 향리들이 사족을 배제하고 농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세도가의 사회 인식 낳고 이제 고중하게 치우쳐 개혁이가 상실되고 지방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이거는 어디 읽냐면 이게 어디였어 이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아, 마우스 참. 마우스의 무선인데 왔다 갔다 얘가 잘 안 돼가지고. 자, 세도정책이 이제 관련돼가지고 좀 볼 내용이 뭐냐면 지도서 잠깐 펴볼게요. 거기에 287페이지. 자, 세도정책 개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19세기 세도정치는 19세기의 세도정치는 종래 일당 전제마저 거부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로서 정권의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중세적 체제를 유지해 주던 붕당 정치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붕당 정치에 있어서는 붕당의 대립으로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사회 변동에 대처하기도 하였으나 세도 정권은 비판 세력이 없었으므로 아무도 권력의 행사를 견제할 수 없었다.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도가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으므로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다. 공건적 질서의 와해 속에서 사회, 경제, 사상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건만 세도 정권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백성에 대한 수탈에만 집착함으로써 역사 발전을 저해하였다. 세도 정권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기는 했으나 개혁 논리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세도론도 김조순과 같은 세도 정권의 핵심 인물이 이념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수구적 논리에 불과하여 사회 현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들은 새롭게 대두하여 저항하는 사회 세력을 다만 우민으로 보았으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수령이나 관료의 운영상의 문제로 돌려버렸다. 그리하여 사회 모순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피하면서 새로운 사회 세력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으나 새로운 사회 세력으로부터는 물론 지배층 안에서도 괴리되어 갔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경화사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들 중에 또 세력가는 뭐냐면 경화거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들은 일반 그 양반들과 또 괴리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9세기 때 가거제도는 완전 개판이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뭐냐면 시험을 보지 않고 이른 석자만 써도 통과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거제도에서 이제 낙방할 실력이 있는 지방 양반들이나 세력이 없는 양반들이 뭐예요? 그 밀란에 먼저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행사평가 문제 113페이지. 113페이지 4번 문제 해볼게요. 아까 읽었던 이제 세도정치 관련된 문제들 이제 뭐냐면 내용을 문제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 밑줄친 세도정치 개념을 한 줄 이상 써보고 그 당시 세도정치 인식의 문제점을 두 줄 이상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개념은 종래 일단 정책과도 거부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제점은 이제 세도 정치가들은 이제 그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끌고 가졌지만 이에 대한 개혁 논리를 많이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저항했던 그 새롭게 대두했던 사회 세력들을 우민으로 봤고 이들 지배층 안에도 표속되지 못했죠. 또 수령이나 관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조선후기의 밀란과 삼정의 밀란을 보자. 자, 조선후기의 이제 밀란과 삼정의 밀란 부분은 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 기출문제 나왔죠. 15년 기출문제. 논술형 문제고 이렇게 나왔던 건데 내용을 보면요. 자, 농민봉기에서 이제 19세기 때, 그게 이제 홍강례는 안 하고, 임술 농민봉기,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임술 밀란, 이렇게 있는데, 밀란은 요즘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죠? 밀란은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지배층 입장에서 본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농민들 항쟁의 배경을 보면, 탄광오리의 부정부패, 중증적인 어떤 먹이사슬 이런 거. 그래서 비변사에서 수령을 임명하고 메가메리를 통해서 수령은 또 항리를 통해서 항리는 또 백성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메가메리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주를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규정보다 더 많이 뽑죠. 더 약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 더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삼정의 문란 정적, 군정, 항목이죠. 정적은 뭐와 관련된 거야? 토지와 관련된 거고 시세를 군정은 군역제도 관련된 거 항복은 이제 춘대 추납인 항복리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분화를 보조시키고 이런 것들이 농촌 사회를 파탄시키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정치적인 문제 삼정의 그 당시 조선 시대 때 그 밀란의 어떤 정치적 배경을 써라. 세도 정치가들의 어떤 약탈 이런 것들이 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 농민항쟁의 양상을 보면 농민들 처음부터 반란을 일으켰던 건 아니에요. 밀란을. 왜냐면 농민 밀란을 일으킨 것이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적이 없었고 농민 밀란을 만약에 실패하면 뒷감당을 감당하지 못해. 노비도 전락하고 수청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합법적인 틀에서 하려고 했어. 그래서 소총을 냈죠. 그래서 소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행정기관에 가갖고 경쟁 상원을 올리거나 해폰 시위를 하거나 서울에 올라서 복합상소를 하거나 합법적인 톤에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벽서, 개선을 줘요. 벽서 개선은 뭐냐면 남을 비방하거나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리는 곳에 방을 익명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조선사에서 이거 투서라고 하거든요. 투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합법적인 뜻이 아니라 비합법적인 거. 이게 철저히 금지돼 있어.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벽서나 개서 같은 걸 갖다 붙이면 사실은 기록하는데 그 내용을 적어놓지 않아. 예, 그거는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만 하면 뭐가 비슷하냐면 익명 게시판에서 남들 비방하는 거 있으면 있죠. 잘 하잖아. 예,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럼 그 단계 거치면 뭐냐면 항조 거세 단계야. 항조 거세는 이제 벽서 같은 게 좀 소극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항조 거세는 좀 약간 탈법적인 거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법을 어기는 건데 항조는 지대 납부건 거야. 지대 납부. 지대보다는 이거는 지대 납부거고 거세는 이제 뭐냐면 세금 납부거죠. 근데 이 지대 납부거고는 이제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건 지주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주들. 그 다음에 거세는 뭘까요? 이거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국가를. 예. 근데 예전에 한번 그거 처음에 공부할 때 거세 하니까 남자 생식을 이렇게 짜증나. 그렇게 생각했어. 예. 예전에 군역의 패단이 너무 강하니까 남자임에도 남자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무지의 소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농민봉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이제 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농민봉기를 할 때 주로 이제 큰 도적대를 형성하죠. 하적이나 수적.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집단은 단이라고 부르죠. 뭐 서광당, 폐사궁당, 유단, 체단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개입 단계의 특징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소총, 벽서, 그 다음에 항세, 거세까지는, 벽서까지는 어디까지 참여가 되냐면, 요공이 참여해.
요구문이지. 예. 그래서 이제 요구문도 불만이 많죠. 왜냐 요구문도 19세기 가면 이제 그 권력의 말단 그 협력자가 아니라 뭐야 똑같이 수탈당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해나 도해 같은 새로운 한약을 만들어갖고 어용화 한약에 대항을 하고 그렇지만 그 항조 거세당의 농민공기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또 뭐냐면 세력 협력을 빼죠. 받을. 왜냐 이거는 국가와 대항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항조는 누구하고 대항하는 지주잖아. 신분제 부정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랑 같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그 새로운 요구민들의 한계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보이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홍경내난을 볼게요. 홍경내난. 홍경내는 이제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불려요. 네, 1811년에 그 평안도 농민전쟁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 홍경내난 배경을 좀 보면요 지역차별이죠. 지역차별. 그래서 이제 서북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조선 왕조는 간서 강북 지역을 되게 차별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정에서는 그 간서 강북 출신의 간서나 그 당시 그 간동 그 한경도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 별 등용하지 않았어. 과거에 잘 시험 실력이 있어도 그래서 같은 양반이라도 간서 이런 지역들 양반도 별로 뭐냐면 수도 적을 뿐 아니라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홍경내난은 그 뭐냐면 그 지역 차별의 한 원인으로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의 나라하고 비슷하냐면 고려의 그 조이초의 나라고 세조 때 이시의 난과 좀 약간 성격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볼 게 경제적 그 배경인데 자, 세도적과 약탈. 그 이 약탈 때문에 평안도 상공기가 위축되고, 평안도 재정이 박탈하고, 신흥 상공업자나 일반인 고통을 가졌는데, 왜냐면 이제 평안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요. 평안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중국하고 국경한 지역이죠? 그래서 중국 상인들과, 그 다음 만상이나 이런 사람들 교류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가 상당히 뭐냐면 부유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안도가 그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유한 지역이 뭐야? 울산이죠. 울산이 그 저기 지역에서 제일 높은 소득인데 그래서 울산 같은 도시야.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울산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평안도가 잘 살다 보니까 그 평양 감사를 제일 요직이죠. 그래서 평양 감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뜯어 먹는 거야 이게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다고 그 말이 나온 것처럼. 상당히 노동자 땅인데 세도정치가 입장할 때도 상당히 이게 좋은 땅이죠. 좋은 지역이잖아. 왜? 세금 부과하고 뜯어먹기 좋은 데니까. 근데 이 평안도민들 계속 차별받으면서 혜택은 없고 뜯어먹기 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건데 특히 이제 평안도 지역은 이제 사업이나 강상업 같은 것들이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강상업자들이나 상인들 이런 세력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경내난을 참여했을 때 이런 세력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면 주도 세력을 보죠. 자, 홍경내난의 이제 주도 세력들은 다양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세력들이 주도되는데 처음에 이제 홍경내난을 이제 주도했던 이제 그 홍경내 지휘를 보면 보통 책에는 몰량 양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잔반 이렇게 돼 있어요. 잔반. 근데 최근 학계에 보면 이 사람이 장반이라고 보는 견해가 없어요. 그냥 일반 평민이다. 그러니까 그 잔반을 보는 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가가 음치에서 떨어졌다고 그 내용인데 속가는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반 평민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뭐 하여튼 그리고 평안도 지역에 그 양반 세력이 그렇게 없어요. 주로.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그 홍경내난의 총 주도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강상 노동자들이야. 네, 왜냐하면 이제 평안도 지역이 이제 강상업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강상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했다가 거기에 돈 주던 이제 뭐냐면 부상 대고들 이제 지원을 해줬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농민층으로 이동하게 돼. 왜 농민층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자, 홍경내난이 일어나니까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하죠. 근데 이 중앙군들이 그 평안도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과 그냥 양민들을 뭐냐면 다 털어버렸던 거야. 빼앗고 불태우고 하니까 원래 처음에 농민들이 참여 안 했거든. 근데 이제 그 강군대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으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후기 때 들어가면 그 농민들로 이동해야 돼요. 중심 세력팀.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갔죠. 거방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정주성까지 이제 뭐냐면 그 함락을 하고 그 평안도 지역을 이제 그 뭐냐 시정권 다녔지만 곧바로 이제 농민구 저기 뭐야 그 당시 이제 정부군이 파견되고 또 지도층 내분이 일어나면서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을 하죠. 그래서 그때 정주성 일대는 포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정부군이 하양부를 사용해갖고 정주성도를 뚫어가지고 그 뭐냐면 홍경래 군을 격파하게 되죠. 그때 이제 홍경래에 그 있었던 반란군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요.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 여자하고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거든요. 3,000명 안에서 4,000명 넘게 죽였는데 그때 이제 홍경래가 이제 죽었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 있어요. 홍경래 딸이 와가지고 거기 누구하고 뭐 호명세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짝짝꿍 해갖고 이제 했다는 러브 스토리였는데 다 뻥이에요. 그거 믿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홍경재난의 의인을 보면 중세 체제 붕괴를 촉진시켰고 농민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방봉건 후대에 이제 일어난 방봉건 투쟁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 한계가 있어. 뭐냐면 봉건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진보적 이념이나 강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역적 지역차별 타파 연군이 전국적인 호소를 미약했죠. 그러니까 평안도나 뭐 그런 지역에서나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간선나 강북적 그런 지역에서 이제 통하는 노리인데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호응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62년에 임술농민봉주를 보죠. 철종 때 일어난 건데, 자, 거기 이제 밀란을 보면 이제 그 1862년에 임술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삼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했지만 좀 하삼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진주 밀란이죠. 그래서 이 진주 밀란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경상도 강성에서 이제 시작해서 진주성을 점령하고 3단 지역을 확대되고 하경에서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의식을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밀란의 원인이 그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밀란의 원인이 뭐예요? 자, 집중적 동기가 뭐겠어요? 삼경문란이죠. 그 당시 구체 삼경문란 관련된 것은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삼경문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주전호제 모순 이게 근본적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부세구조와 신분자의 어떤 지주제의 모순인데 초기에는 아까 얘기했죠. 항해를 중심으로. 현재 항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용 항해가 아니에요. 주연 항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이해나 도해 같은 새로운 활약이 있죠. 그걸 중심해갖고 이제 요구 및 양반토가 이제 그 주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소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벽서를 붙이거나 하는데 점점 이게 이제 그 거세니 그 다음에 그 지대 납부 반대니 그 다음에 농민 분기가 일어나니까 그 단계에서 어떻게 빠지게 되죠. 왜냐 그걸 이제 참여하면 그 안에 뭐 지주 신분제 폐지라든지 지주제나 신분제 이런 것들 폐지.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근대 권력 창출의 지향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하층민들 중심의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 뭐냐면 항쟁했지만 그러니까 일본 놈이 독자적 기반을 위해서 항쟁했지만 그 독자 조직과 항쟁을 끝까지 이끄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중에 뭐냐면 원래 이제 시대적 배경에 보면 이제 뭐예요? 그 근본적으로 삼적의 분란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지주제나 신분제의 모습을 타파해야 되잖아. 근본적인 거는. 근데 농민들은 이제 실제 요구하는 거 보면 뭐냐면 지주 신분제의 타파보다는 어디에 맞췄냐면 삼정의 물량을 부세제도의 목표에 그 맞춰 있고 그 다음에
그 항쟁이 그 지역 단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지역 단위. 그래서 9년 단위지. 그래서 9년간 연결되는 어떤 조직적인 그 정치적 항쟁이 아니라 그냥 산발적이야.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반왕조적인 그 개혁이 아니에요. 그 개혁, 그 반왕조적인 어떤 반란이 아니죠. 조선왕은 좀 착해. 착하고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나쁜 놈이죠? 그 밑에 있는 대가리들이 나쁜 거죠. 지방 수정한테. 그러니까 지방 사람을 쫓아내거나 그 정도야. 그래서 뭐 조선왕 좀 부정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력 구조나 이념 같은 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진주민란은 그 농민 학살의 계기가 됐던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진주민란은 이제 왜 일어났냐? 그 당시 이제 한국 등 도건의 어떤 결정을 협파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밀란의 대응은 이제 정부의 대응을 보죠. 처음에 이제 안핵사를 파견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조건을 수립한 다음에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 시키면 공기 주무사를 처형을 시켜.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 아전이나 수정을 파직시키고. 근데 이게 또 전국 각지에 일어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철종 때 박규수의 건의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죠. 삼정이정청. 예.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이 그거죠.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 전에 그 철종이 구원상소를 내요. 구원상소. 그래서 구원상소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는다는 거야. 구원을 듣는다는 거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응지상소 올리죠. 구원의 왕의 명령을 의견을 듣는 거에서 응지상소에 여러 상소들 이제 올리는 거. 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혁안들이 그때 이제 상소들이 올려오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응지상소의 견해를 볼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푸셈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정문란, 세도 문란 자체 있죠? 그 삼정문란 제도 그 자체는 결함이 없어요. 다만, 그 운영사의 폐해만 생기기 때문에 그 운영사의 폐해만 개선하자. 좀 소극적이죠. 첫 번째 개혁안이고, 두 번째는 삼정 자체의 구조적 모습들을 개혁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니고. 적극적 개혁은 뭐냐면, 밀란을 단 삼정의 문란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그다음 지주전호제라든지 신분제라든지 사회 경제적 어떤 문제로 본 거야. 농촌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 자,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이 세 가지 의견 중에 뭘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 거죠. 제일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삼전의 문란만 하는 것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 삼정 이정청을 이제 뭐냐면 중심으로 해갖고 정정, 군정, 한국개혁을 했는데 이거 좀 외워두세요. 정정은 뭐냐면 이제 종의 폐단을 지역되는 각종 사항을 금지시키고요. 백지징세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뭐냐면 경제가지 않는 항무지에 그냐면 주인 에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양전 있죠. 그 다음에 양전 필요하나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했는데 신초의 정정은 흐지부지돼. 왜냐면 그거 하려면 양전 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전 사업은 돈이 많이 들잖아. 시간도 걸리고. 양반 지주도 반대가 심하죠. 그러니까 흐지부지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군정이라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죠. 족징, 임징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폐단을 금지했지만 금지만 강조했어. 실제로 계속 남았고. 항복을 좀 못해. 항복을 좀 눈여봐야 되는데 항복이라는 게 뭐예요? 봄에 빌려줬다가 춘국기 때 곡시 빌려줬다가 약간의 이자를 받고 가을에 걷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이자가 뭐예요? 더 커져. 근데 왜 이자가 커지냐면 그 이자의 일부가 뭐냐면 중앙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자의 일부 10분의 1만 들어갔어. 중앙세금. 그래서 이걸 10분 모해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3분의 1이 중앙제조금 편입이 돼. 3분 모해금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지방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타격을 받게 되죠. 왜냐면 한국의 이자가 지방제재 주요 재정이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중앙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다 이제 그 지방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 경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냐면 또 잡세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래갖고 한국을 아예 폐지시켜. 그래서 폐지시키고 이걸 어디에 부과시키냐면 토지에 부과해요. 이걸 이제 무슨 정책이라면 파항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국을 폐지하고 그리고 한국을 파하고 그 다음 중앙세정 재정에 기속된 거, 지방재정에 기속된 그 세금 부분 있잖아요. 한국의 이자 부분을 어디에 부과한다? 토지 결수에 부과해. 그러니까 토지에 정가시켜 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도교라고 하죠. 도교라. 그래서 보통 조선 후기 때 이제 세금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교라예요. 예.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어디에 부과하는 거야? 토지에 그냥 부과해. 왜냐면 사암이나 호에 부과하는 거는 그 제대로 파갈 수도 없고 도망가거든. 사암은 도망가잖아요. 근데 토지는 도망가? 도망 안 가.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 제일 편한 거죠. 근데 이 파항기결 정책도 곧바로 취소해요. 그러니까 이 삼정의 개혁 정책도 이게 미봉책인데 이 미봉책조차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 하다가 말아 그냥 밀량이 잠잠해지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가 나왔냐면 박규세 건의를 받아가지고 만든 삼정 이전청 그 간청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지상속을 이제 견해해갖고 이제 뭐냐면 응지상속을 올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세 가지 견해 중에 그 관련된 내용들. 그래갖고 첫 번째가 선택됐고 거기에 이제 정정, 궁정, 항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그래서 그 예문이 주어졌어요. 예문이.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군형을 보죠. 오군형. 137페이지. 자, 오군형에 관련된 그 문제는 그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좀 언급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적어놨는데. 자, 오군형은 조선 후기 때의 중앙군이죠. 근데 이 오군형은 오해제와 좀 달라요. 오해제는 지방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오해에 보면 자기가 맡은 지방 범위가 있죠. 근데 그래서 좀 체계적 운영돼 있고, 근데 오군형은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든 거야. 네. 그리고 좀 체계적이요, 못해. 그러니까 번건이 좀 분산돼 있죠. 그래가지고 정주의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인원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도 이게 좀 약간 분산돼 있다. 일시적으로 그때마다 필요했다 만든 것이 오군형인데, 대개 이제 의무병제와 농정일치제가 붕괴되면서 그 안에 용병제 상비군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안에 소속 군사들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의무병도 있고, 소호군도 있고, 또 직업군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병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만든 것이 뭐죠? 훈련도갑이죠. 선조 때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때 이제 그 예전에 사료를 봤듯이 훈련도갑 만들어진 그 사료 살펴봤었죠. 자,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조총에 대응해서 이제 설치한 그 군대고요. 그거는 이제 직업적 상비군으로 형성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군인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병농일치가 아니라 병농분리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훈련 외에도 이 수도방위와 국왕 보위를 했고, 그 다음 삼수병을 오는데, 삼수병은 사수, 살수, 포수죠. 사수는 뭐예요? 활과 관련된 거고, 살수는 뭐냐면 창검. 창검인데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애들이 이제 잘 다룬 게 뭐야? 검이죠, 검.
그래서 창검봉도 좀 약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그 우리나라는 정통적으로 창과 검은 약하거든요. 하디 강하지.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항해들을 이제 데리고 와갖고 그 뭐냐면 외검들을 익혔어요. 외검. 조선검이 아니라 외검. 그 일본 애들이 되게 검을 뛰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익혀서 군대를 이제 조직했고, 그다음 포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조총병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운영을 삼수민을 이제 뭐냐면 징수했다. 그래서 그 훈련도감이 이제 그 경비를 위해서 그 당시 전국 각지에 그 평안도하고 환경부를 제한 전국 각지에 삼수민을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월급을 줬죠. 군인들에게. 삼수민은 나중에 영역으로 편입되죠. 자, 근데 그 훈련도감 군인들 월급 짰나 봐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거 가지고 가족들 못 먹고 사니까 대신 뭐 했어요? 시장 가서 뭐냐면 물건 갖다 팔았죠. 이게 난전의 기원이 된 거야. 그래서 정부가 단속 못해. 훈련도감. 왜냐면 알고 있거든. 얘네도 먹고 살아야지.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말한 것처럼 기호신서에 입각한 그 기호신서가 이제 하나 지우세요. 중국돼 있네. 네. 기호신서에 입각한 소군에 대한 편지했고 소고법에 편성됐다. 네. 요 소고법은 소고구나 다르다고 했죠. 군대 편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양민과 공사노비도 구성되는데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공사노비도 구성됐다. 왜 이게 그 중요하냐면 예전에 그 뭐냐면 그 공노비도 구성된 부대 두 개 쓰라고 했죠. 그 답은 뭐예요? 그 소고군하고 잡새꾼인데 어떤 분이 훈련도감 보니까 그 노비가 있다. 맞아요. 공사노비도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듣기도 훈련도감은 답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 문제 내면 답일 수도 있어. 예.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 기출문제는 그 원래 교수들이 답을 어떤 의도로 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앞으로 그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때 뭐냐면 답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교수가 그 문제를 똑같이 내더라도 이 문제 내더라도 예상 문제 유형을 내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비교수가 낼 수 있거든. 근데 팩트가 아닌 한 객관적 팩트가 아닌 이상은 어떤 해석이나 의미 같은 경우에는 교수마다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알아야 되겠죠. 특히 다수설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설을 알아야 돼. 왜냐면 그게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또아의 보수가 들어가고 내 관점을 낼 수가 있어. 근데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다음 교수가 낼 때는 또 그 뭐냐면 자기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낼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그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을 익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훈련도감도 노비가 구성됐다. 노비가 참여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어용총이라는 게 있죠. 어용총. 그 어용총은 어떤 부대일까요? 북벌 유명해요. 그래갖고 이제 왕실 호위나 북벌 준비인데 그 어용총 총대장이 이완이죠. 후금을 대비하는 부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병 위주로 구성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북벌의 핵심 부대가 어용총이었다. 그다음 초병총 같은 경우에는 이가의 난이 끝난 후에 이제 그 경기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후금을 대비했지만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오늘날만한 수소경비사령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기사 정도. 그래서 요거는 그 경기도 소고군으로 구성됐고요. 수호청도 그 수도 남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경기도 소고군으로 구성됐고 금이형은 이제 마지막 만든 건 숙종 때 왕실 호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경 훈련도가 일부가 이제 구축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딱 보면 훈련도감이나 금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업 군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총총이나 수총 이런 것들은 소고군으로 구성됐죠. 소고군은 뭐예요? 동원대 부대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이형이나 어용총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보인에서 받은 군포를 통해서 고용한 부대들이야. 이거는 앞에 훈련도감 삼수민도 해갖고 금령을 지급했는데 이 사람들은 보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고용된 직업 군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5군을 보시면 알겠지만
병종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해. 직업군인도 있고 소고군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의무병제에서 이런 그 뭐냐면 의무병제에서 그러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의무병제에서 이제 용병제 상비군 넘어가는 가동이 부대가 5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군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형성평가 문제 103페이지 펴보세요. 자, 103페이지 48번 문제 볼까요? 이건 아닌데?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게 아니라, 거기 122페이지. (126페이지) 몇 번 문제냐면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다 날라갔네. 다른 데로 적어놨는데 죄송해요. 여기 제가 깜빡하고 적어놨는데 딴 데 적어놓은 걸 여기 적어놨는 것 같아요. 예, 잘못 찾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보면 비변사죠, 비변사. 자, 이 비변사는 그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비변사 문제는. 자, 그 비변사를 보면. 자, 비변사라는 것은 비변이라는 뜻은 뭐죠? 변방의 문제죠, 변방. 그래서 변방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기구라는 뜻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 당시 비변사라는 것은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구죠. 나중에 속대전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임시기구인데, 주로 이제 그 병방의 정세에 혼란을 이제 그 뭐냐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 대비하고자 이제 만든 기구인데, 언제 만들어졌냐? 중종 때 만들었어요. 여진하고 외구의 어떤 침을 대비하고자 만든 임시로 설치한 기구인데, 명종 때, 을묘외변 때, 외변이 자주 발생하니까 상설기구 발전하죠. 그리고 선조 때, 임진할 때는 이게 최고 의결 집행기구가 돼요. 왜냐면 임진할 때 이제 최고 문제는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쓰냐는 거네 문제잖아요. 그 외구는 어디 하죠? 그 병방의 문제죠. 병방에 쳐들어왔으니까 비변사에 모여가지고 문무고위관리들이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쟁을 얘기하면 전투와 전쟁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 병력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국방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뭐 외교도 있고 재정 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논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조 때 이후부터는 비변사가 이런 그 당시 그 최고 의결기구 집행기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세도 정치기나 서인이 정권을 장악할 때 점점 힘이 점점 커지게 되죠. 특히 이제 그 18세기 넘어오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어떤 사회가 변동이 많잖아요. 근데 기존의 의정부 육부 체제에서는 이걸 신속하게 처리 못해요. 그래갖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고위직 관료들이 모여있는 비변사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죠. 특히 이제 세도 정치기 때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세도 정치기에 들어가서는 세도 정치가들이 이 비변사 당상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 지방 관련된 임명권까지 장악을 하면서 이 비변사의 권력이 점점 커지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 그 조직 구성을 볼게요. 조직 구성. 자, 이 비변사는 그 건국대전 의회 기구로서 처음에 임시기구였고요. 제조제도 운영됐다. 제조제도라는 거 뭐죠? 겸직제야. 겸직제. 그러니까 특정 간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겸사겸사 다른 간직을 이제 겸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겸하면서 하는 겸직제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자, 보면 비변사 중에 이제 고위직 관료를 비변사 당상이라고 하거든요. 비변사 당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도제조야. 정일품 있는 사람. 도제조는 현재 지금 임명하는 의정부 삼장승 있죠. 그 다음에 전인 삼장승. 그래서 도제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정이품 장관은 제조가 있어요.
제조부터 이제 그 실무 책임자인데, 정의품은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오조판사, 그 공조판사를 제외한 오조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홍문관 대제학, 그 다음에 오군영, 그 다음에 사유수경, 유수경에서 제일 높은 거 있죠? 유수경은 개성, 가가, 강주, 수원 같은 수도를 방어하는 네 군데 유충지가 있어요. 유수경이라고 하는데, 이 유수경을 지키는 사람 유수관이라고 해요. 예. 그럼 이거 왕십치칼지인데, 왕십치칼지. 자,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제조당상에 속하죠. 비변사 제조당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조당상은 이제 또 뭐냐면, 그, 또 몇 가지 분류돼요. 자, 여기 보면, 전인당상, 그 다음에 예견당상. 성격상이 분류하죠. 전인당상은 이제 간직평등과 관계없이 정치 영향이나 실무 능력으로 인해서 비변사 참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이제, 뭐냐면, 그, 간직평등과 정치 영향 실무 능력에 인해서 비변사를 이제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 간직과 상관없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분야 많이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실무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경당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특정 간직과 관련해서 자기의 의도나 그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가입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 이제 내용을 보면 공졸제와 오조판사, 주로 이제 강화유소. 강화유소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간직이죠. 왜 그럴까요? 강화도는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잖아. 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상 분류해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유상당상이 있고 구관당상이 있어요. 유상당상은 그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방, 외교, 재정 분야의 각 인물들 착출하죠. 그 다음에 구관당상은 그 안에서도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당상은 유사당상은 이제 뭐냐면 국장급등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구관당상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얘기하는 거야. 실무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임당상, 예경당상, 그 다음에 유사당상, 구관당상인데, 유사당상, 구관당상 어디에 속할까요? 전임당상은 연결되죠? 전임당상에서 이제 좀 실무자급은, 국장급은 뭐냐면 유사당상. 그 다음에 좀 약간 밑에 하급 실무자급은 구강당상.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강당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팔도 구강당상이 있어. 팔도 구강당상. 팔도 구강당상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숙종 때 설치한 기구인데, 18세기 때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예요. 네. 그래서 왕이 이제 팔도 구강당상인데, 이제 각도의 업무를 아는 그 책임자들 임명해요. 그래서 총 관리해. 그 다음에 구강당상을 통해서 또 감사가 있고, 감사를 통해서 또 수정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감사 수정책이었는데, 그 위에다 하나를 더 둔 거야. 뭘로? 팔도 구강당상을. 그래갖고 중앙권력을 강화시키는 그것 됐다. 그래서 숙종 때 만들어지고, 이게 그 권한이 언제 때야 그게? 영조 때인가요? 네, 영조 때 권한이 강해져. 정조까지 계속 가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간직이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가 나중에 이제 그 왕권을 능가하게 되고, 그 세도정 시기 때 그 당시 의척권, 그 지방의 어떤 수용권까지 이제 각 임명권까지 강화되면서, 이게 또 삼정의 문란의 또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 때 비변사를 혁파해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비변사의 권한을 분리했다. 의정부와 군사, 상공부를 분리했다. 이렇게 있고, 어떤 책은 혁파했다는데,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먼저 분리시킨 다음에 혁파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 군사적 기능은 상군부는 예전에 상군 도청군 해갖고 있었죠. 조선 초기 때.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때 군사 편제는 3하고 5예요. 상군부 5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상군부를 분리시키고,
의정부는 또 정치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비변사를 확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네, 11년 기출문제. 자, 결과를 보면, 그동안 그 비변사 체제가 강화되면서 의정부 6조 기능이 약화됐고요. 왕권이 약화됐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마련됐던 건국대전 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좀 더 알아볼 게 뭐냐면, 그 비변사 업무일지가 있어. 이게 뭐냐면 비변사 등록이죠. 그래서 이 비변사 등록은 조선 후기의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예요. 그래서 1차 사료죠. 그래서 비변사 등록, 승조일기, 그 다음에 일성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내용을 잠깐만요. 이게 그 지도도 잠깐 펴볼까요? 그래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지도서 내용이 좀 잘 돼 있어갖고 자, 282페이지 거기 비변사 운영 방식 있죠? 자, 거기 비변사 운영 방식 좀 많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누구 읽어볼까요? 네. 비변사는 원래 법전의 기구로 설치된 인식기구였으므로 그 구성은 제주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변사는 시 원인 대신들이 겸하는 도제조와 문무 입품 이상의 고위 당상들이 겸하는 제조, 정상품 당상관인 부제조,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낭청으로 구성되었다. 도제조 중 시임 대신이 비변사를 주도하였고 원임 대신은 특별한 경우에만 비변사의 논의에 참여했으므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시임 대신과 다르다. 비변사 제도는 성격상 전임 당상과 예경 당상으로 직임에 따라 유사 당상과 국관 당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임 당상은 관직 변동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실무 능력으로 인해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특별한 하자가 생기거나 정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한 관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비변사에 참여한다. 예경 당상은 맡고 있는 관직의 성격상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본직에서 갈리게 되면 대부분 비변사 당상직도 갈리게 된다. 예경 당상은 사회적인 중요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7세기에는 공조를 제외한 오주판서와 강화 유수가 주로 해당된다. 이러한 비변사 당상에 대한 인사는 비변사의 추천을 중시하여 거의 그대로 따랐고 구성원들 사이의 상비관계도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변사 유사 당상은 비변사의 모든 기물을 오로지 하고 문서를 전담하였다. 그러므로 유사 당상은 매우 기묘한 자리로 인식되었고 중국 기무에 밝은 유능한 인물로서 정치적 비중도 중시되었다. 유사 당상의 임명은 비변사에서 단방으로 올려 차정하였다. 구관 당상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비변사 당상이다. 일찍부터 구관 당상은 부어졌지만 임시적인 것이었고 제도화된 구관 당상은 숙종 때 8도의 업무를 나눠 맡게 한 8도 구관 당상으로 규정되었다. 비변사에서의 논의는 도제조 이하 제 당상의 합자회의로 운영되었다. 비변사 구성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변사에 매일 모여 회의를 했고 비변사의 좌기는 독재조인 대신이 주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변사의 공사 처리는 유사 당상이 의정에 품결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모든 제주에게 의논하여 논의가 일치된 후에 계를 드렸다. 17세기에 대신이 실질적으로 의정하는 곳이 비변사이고 육조 판서와 군문대장을 비롯한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변사 당상으로 논의에 참여했으므로 비변사가 최고 정치의 기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군영의 설치 성격이 갖고 5군영이 있거든요. 그 5군영 부분도 그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는 세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단락. 해당 당시 왜군은 병력이나 전술 무기 등이 조선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군사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1593년 10월 훈련도감이 설립되었다. 훈련도감의 설립 이후 정부는 계속되는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중앙군령들을 잇따라 설립하였다. 1624년에는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력청을 설치하였다. 또 2년 뒤에는 남한산성에 수어청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재진을 중개하였다.
계속해서 1652년에는 북벌 계획에 따라 각도의 정군들이 교대로 분상하여 근무하는 어용청을 설치하였고 그 후 1682년에 도형 수비를 목적으로 종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용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오군형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오군형이 일정한 계획하에서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소속 군사의 성격도 한결같지가 않았다. 즉 서울에 상주하는 상비군인 경우도 있었고 각도에 거주하는 정군들이 번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양난 후 진행되는 신분제의 붕괴와 부역제의 해이 그리고 수치체제의 변동은 번상병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였고 결국 상비병제가 중심이 되었다. 정기 농병일체제는 점차 농병 분리의 근제로 전환해 간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의 군역 부담은 새로 대치되어 1년에 2필의 분포를 납부하도록 되었다. 예. 자,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93페이지 풀어볼까요? 어, 93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여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잠깐만요. 몇 번 문제야? 이 11번 문제 맞죠? 그 50번 아니에요? 예? 50번. 아니, 잠깐만요. 13번 아, 저 전기구나. 가관이 이상하게 설정되었고. 저 소기트를 폈네. 네. 자, 그 93번, 그 10번 문제 보면, 가의 정치 세력을 써보고, 북벌론의 정치적 의도를 두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그 북벌론 뒷받침해 위한 경제 정책 두 가지인데, 자, 그 가는 이제 11번 문제, 11번. 예, 계속 헷갈려. 자, 가에 들어갈 뭐 말을 써보고 밑줄치 그 당사의 구성을 말해보시오. 이거 니은에 관련된 숙종 때 설치된 당사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선픽상 예경당상극의 정인당상이죠. 정인당상은 이제 예경당상 그 간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정인당상 그 업무가 같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직인인데 정인당상 두 개 나온다고 했죠. 유사당상과 국왕당상. 그러니까 유사당상은 일종의 국장급.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반적 안사.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자급은 국왕당상인데, 국왕당상의 그 대표적인 그 숙종 때 당상직은 팔도 국왕당상이죠. 그래서 그 팔도 국왕당상은 그 당시 이제 그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감사 위에 더 둔 거예요. 감찰사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기획의 구성원들 있는데, 공조를 제외한 보조판사, 강화 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그 강화 유수 외에도 유수경이라고 유수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유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4개 강화 외에도 하성이나 개성 뭐 이런 그 유수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 책마다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9번 문제 좀 잠깐 보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영족대에서 을묘외변과 관련된 거예요. 네. 을묘외변 배경 좀 각자 보시고, 을묘외변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선 정치 여러 가지 변화상을 나타나요. 제도상이 변하고. 그 을묘외변 계기해갖고 비변사가 어떻게 됐죠? 상사가 됐죠? 상사가 됐고, 그 다음 을묘외변을 계기해갖고 그 진간체제가 뭘로 바뀌었죠? 재승방관체제가 바뀌었죠. 그리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기진맥진해.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부터는 그 조선후기 때 사회경제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